소나기가 막 쏟아지더니 갑자기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하, 참 신기한 날씨입니다. 자, 평창으로 땔감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우박. 와, 앞이 안 보여요. 잘 우박이. 날씨가 정말 이상합니다. 비는 좀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소나기 어차피 오니까 계곡이 또 말라가고 있습니다. 좀 내리면 좋겠으나 우박이 쏟아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와, 소나기가 엄청납니다. 우박. 차들이 놀라가지고 섰어요. 뭐냐 이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이 며칠 안 남아서 좀 집중하느라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창으로 나무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뗄나무를 며칠 전에 한번 사왔는데 아무래도 저게 내려두니까 양이 너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실어 오려고, 마침 자동차 검사도 맡을 겸해서 지금 검사를 맡고 지금 평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소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우박까지 쏟아집니다. 지금 며칠 전에는 33도, 전국에서 제일 더웠었는데 갑자기 또 우박까지 내리는 강원도 산중의 날씨입니다. 자, 평창으로 가겠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랑. 비가 내리는 양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소나기입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정선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33도까지 올라가서 전국 최고로 더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집 산중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강원도 날씨입니다. 우박도 쏟아지고 소나기 갑자기 내리고 추워지고 비가 좀 잦아들고 있네요. 비가 올 때면은 강원도 산들이 너무 이쁜 게, 산들에 운무가 끼는 게 정말 거기에 아슬아합니다. 평창으로 나무 사러 가자. 비 오는 날, 소나기 오는 날. 자동차 검사를 맡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수동 미션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비포장, 우리 집에 다니려면은 이런 차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 차가 없어지면은 또 차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좀 바쁘긴 한데 시간이 있을 때 나무를 좀 사다 두려고 나온 김에 평창으로 나무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사다가 두면은
여름은 날 것 같습니다. 참나무를 사러 평창으로 갑니다. 평창에 왔습니다. 평창에 왔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왔어요. 여기는 비가 안 왔습니다. 자, 평창 산림조합으로 들어갑니다. 평창 산림조합 장작을 사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뗄 장작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뗄 장작을 사러 왔습니다. 평창 산림조합입니다.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안 보이나? 계시는군요. 자, 저울에다가 자동차를 올렸습니다. 내려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나무를 사겠습니다. 장작이 거의 1톤씩인데 이것들은 좀 비싸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이 짜투리를 사러 왔습니다. 짜투리 나무 잘라가지고 끝부분 남은 건데 이게 떼기가 굉장히 또 편해요. 벽난로와 아궁이에 떼기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사러 왔습니다. 이걸 1톤을 사왔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내려두니까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온 김에 한 번 더 사러 왔습니다. 평창 제재소입니다. 야, 이 팔레트들은 파는 거예요? 팔 수도 있나요? 사가지고 이거 얼마씩 사오시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있어요. 용전 제재소 장평 지나서. 나무를 다 실으니까 이제 비구름이 이쪽으로 넘어왔나 봐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싸지 않습니다. 비싸요. 그래도 뭐 미리 사다가 두면 좋죠. 앞으로는 이 나무도 굉장히 귀해질 겁니다. 나무가 없어서, 벌목할 나무가 없어서 화목이 줄어든다가 요즘 추세입니다. 그리고 비싸지니까 화목을 잘 못 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 겨울에 다 팔았어야 되는 나무들이 아직 이렇게 남았습니다. 일전 몇 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배는 다는 아닌데 많이 올랐습니다. 한 60-70%는 오른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자, 그래도 이렇게 파는 데가 있으니까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 번개치네요. 얼른 넘어가자. 배도 고프고 배고파요. 우르릉 우르릉. 집에 갑시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지독한 소나기는 아닌데 비가 내립니다. 나무를 사가지고 갑니다. 항상 좀 나무를 사면서 뭘 살 때마다 그냥 약간 씁쓸해지는 게 깎아달라, 뭐 더
더 달라 이런 게 습관처럼 붙었나? 그거는 아닌데 좀 더 뭔가 아직 여유가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없으면 좀 없는 대로 그렇게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나 봐요. 외국에서 바가지 요금을 피해서 깎는 버릇이 이게 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뭐 깎을 때 깎겠지만 안 깎을 때는 또 깎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무를 사면서 항상 오늘은 안 하려고, 깎아달라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씁쓸해지는 기분이 들어오네요. 자, 비구름이, 비가 오니까 비안개, 산안개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뭘 좀 사다 두고 이러면 좀 여유가 생겨서, 일단 나뭇가니 비어 있으니까, 물론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베어둔 나무들도 많이 있고 한데, 시간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게스트 분들한테 제공할 나무들을 좀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온 김에 사가지고 갑니다. 천천히 풍나무들이 떨어질까봐 지금 천천히 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잘 묻긴 했지만 조심해서 가자.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택배함에 주문했던 택배가 와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만든 무대에 바닥에 뭘 깔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와서 멍석이 좋겠다 싶었는데, 멍석이 워낙 귀하고 비싸니까 어떻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저기 부안에서 집멍석을 샀습니다. 집멍석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바닥에 깔기도 하고 담장을 치는, 그리고 겨울에 나무 보온재로 쓰는 집멍석인데 굉장히 촘촘하다고 해서 일단은 샀습니다. 20m씩 90cm 곱하기 20m를 3개를 사서 이거를 바닥에다가 자갈을 깔긴 했지만 그 위에다가 한번 깔아서 무대 바닥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 위에서 춤을 추고 해야 되는데 어떨지는 가서 끌러서 설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깔아봐야 알겠습니다.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다면은 앞으로 계속 제가 이 방법으로 야외 무대를 바닥을 깔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가 아직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소나기는 아닙니다. 안개가 자욱하고요. 쌀쌀합니다. 추워서 지금 히터를 켰습니다. 이 날씨가 아직은 봄 같지만 또 때로는 여름 같지만, 한여름 같지만, 이 강원도 산중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추워요. 얼른 집에 가서 우리 잔치 강아지 삐따고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같이 삼겹살을 좀 구워 먹으려고 삼겹살을 좀 샀습니다. 알뜰 코너에서. 아마 저녁 시간이라 좀 알뜰 코너에 다행히 딱 하나 남아 있던데, 싸게 삼겹살 한 근과 우리 잔치 강아지 먹을 고기를 샀습니다. 자, 집에 가자. 집에 가겠습니다. 부안에 있는 오유상사라는 곳인데, 제가 어렵게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찾아서 직접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그 공금으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외상으로 물건을 먼저 보내주시는 오유상사 볏집 잠복소, 이름이 잠복소라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나무들에 둘렀다가 보온재로 봄에 그 나무에 보온재 안에 들어간 벌레를 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잠복소인 것 같습니다. 이 소를 외상으로 먼저 물건을 보내주신 오유상사 사장님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무가 떨어질까 조심스러웠는데 굉장히 천천히 조심해서 왔습니다. 다행히 하나도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안개가 산안개가 너무 좋아요. 이 아스라함. 가자. 우리 강아지 고양이 기다립니다. 비가 넉넉하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내려서 좀 맑은 물이 한 번 더 흘렀으면 싶었지만 많이 안 내렸네요. 소나기가 읍내만 요란하게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집에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가자. 잔치가 배웅을 나오고 있어요. 잔치 가자. 잔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잔치 가자. 백두산 덜미에 해저무러 간다. 잔치 갑시다. 집에 가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고 아리랑 고개를 너머를 간다네. 백두산 내 호랑이가 낮잠을 자니 후지산 암고양이가 니나노를 춘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너머를 간다네. 기다려. 식을 때까지 기다려. 잔치 기다려. 식혀서 먹어. 기다려. 앉아. 옳지. 기다려. 식으면 먹어라. 잔치.
기다려, 이 녀석아. 그렇지, 기다려. 다 식었어? 먹어. 천천히 먹어요. 누가 안 뺏어 먹어. 천천히 드세요. 자, 허브솔트가 좀 남았나? 너무 빨리 먹었잖아, 잔치야. 아이고. 풋고추를 깜빡하고 안 샀어요. 뭐 그래서 대파를 조금 썰어 놓고 구웠습니다. 마늘, 된장, 상추 이렇게 써서 먹읍시다. 먹어봅시다. 아, 야, 이 대파 향이 굉장히 좋네요. 그냥 통째로 큰 뿌리를 구워서 먹을 때랑 또 다르네. 잘라서 먹으니까 훨씬 더 이 향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한 끼 또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서 잔치 강아지랑 삼겹살을 구워서 먹었네요. 내일이 29일이죠.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대한민국의 대선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가능하면은 제 유튜브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3차 대선 토론을 보면서 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인물들이 저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물들이 물론 있죠. 있는데 그들이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후보로 나와 있는 그들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보면서 토론을 보면서 야, 정말 심하구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런 후보를 대선 후보라고 내놓았을까? 물론 그들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누가 나갔으면은 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아마 그들도 알았을 텐데, 그들은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장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인물을 뽑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는 윤석열의 아바타,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그 말 같지도 않은 가짜 종교를 포장한 장사꾼, 빤스 목사, 정광훈 목사, 어떻게 그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라는 이름을 붙인 인간의 그 선동회 장에 나가서 연설을 하며, 또 그가 감옥에 간다고 올 수가 있으며, 그런 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놓는 국민의힘 딱합니다. 아마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당의 후보로 나왔더라면은 아마 저 같아도 인격적으로, 아니 저 같아도 깜냥으로
저 사람이라면은 누가 저 사람을 찍어도 크게 불만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40대 기술원 이준석,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보다가 감정을 감추지도 못하고 울그락불그락 순간순간 얼굴이 바뀌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TV 프로그램에 나올 때의 그 궤변들을 참 이상한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 녀석이 자기 당에 몇 안 되는 의원들을 다 빼앗기면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잘하면은 왜 나가겠습니까? 아마 이준석이 정말 40대 기술원 젊은 층을 대변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젊은 층을 대변하는 이야기들만을 쭉 계속 했다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도도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정치판에서 아주 못된 것부터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네거티브, 상대방을 공격하는, 심지어는 급하니까 어제는 정말 막말까지도 가정사 이야기를 어쩌다가, 뭐 물론 가정사이긴 하지만 그거를 녹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도 불행한 일이고, 또 그런 말을 한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마지막 공개 토론장에서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를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이 치졸함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서 젊은 친구가 나쁜 것부터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에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오는데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누구를 찍겠다 그래도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좀 곰곰이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투표를 합시다 라고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데, 2차 3차 그 토론들을 보면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이긴 하지만 정말 그 뭐 하와이에 가 있는 니가 가라 하와이 누구처럼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 어쩌고 하시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젊은 층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들만을 했더라면은 정말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깜냥이 못된다, 아주 못된 것부터 배웠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라는 아주 그 짝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사전투표 내일 할 겁니다. 당연히 1번을 찍습니다. 1번을 찍는데 뭐 여러 가지 의구점들은 있습니다. 의구점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을 현재로서는 찍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정치적인 의견은 필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하고 모레 사전투표 많이 기권하지 마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투표인 6월 3일도 마찬가지고요. 투표 한 표, 정치에서 한 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놈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석합시다.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많은 보수적인 분들이 이러함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문수를 찍고 젊은 친구들이 젊은 기술론을 내세운 이준석을 그 말들에만 현혹돼서 찍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적은 아니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적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투표와 소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뒤섞여 있을 때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을 찍었던 그들 역시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대한민국 국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누구를 뽑았던 간에 우리 모두는 이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모두가 다시 손에 손잡고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또 내리는데요. 모처럼 또 부엌에서 한 끼를 먹고 호젓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또 다가오는 6월 6일, 7일 제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